고모가 승우를 낳은 생모였어요? 왜 승우를 낳아놓고 저희 엄마한테 떠넘기신 거죠? 어떻게 자기 자식을 버릴 수가 있냐고요? 강재인의 가슴 속에서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혼란과 분노가 들끓고 있었습니다. 설마 했는데 정말 고모가 강승우의 생모였다니. 엄청난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죠.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가 되질 않았어요. 단 하루만 은호를 보지 못해도 불안하고 두렵고 잠을 설칠 정도인데 하늘이 지어준 천륜을 직접 자기 손으로 떼어놓다니 정말 기가 찰 노릇이었죠. 그제서야 모든 상황이 이해가 됐습니다. 정신병원에 자신을 가두려는 황기찬을 두둔하고 강세리와 황기찬이 불륜이라는 걸 다 알면서도 아무것도 모르는 척 뻔뻔스럽게 묵인한 이유가 결국 승우를 버린 엄마에 대한 복수였다는 사실을요. 숨겨왔던 정체가 들통나면서 더 이상 가면을 쓰고 연기할 이유가 없어진 강미라는 강재인을 두 눈으로 또렷이 응시하며 싸늘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재인아, 이 싸움은 내가 먼저 시작한 게 아니야. 내 엄마 최자영이 먼저 시작한 거지. 너가 승우를 아직도 동생으로 생각한다면 내가 승우 엄마라는 사실은 비밀로 해줬으면 좋겠구나. 황기찬이 회장으로 선임된 과정을 추적하다가 강미란의 추악한 정체가 들통나는 이야기를 지금부터 말씀드릴까 합니다. YL그룹 차기 회장으로 선임된 사람은 황기찬 이사님입니다. 진행자의 입에서 충격적인 멘트가 흘러나오자 그 순간 주주총 회장의 공기는 무겁고 싸늘하게 가라앉았습니다. 도저히 결과를 믿을 수 없다는 듯 강재인은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두 눈이 크게 흔들렸고 속으로는 계속해서 말도 안 되를 반복하며 현실을 부정하고 있었는데요. 이해할 수 없는 결과였습니다. 비록 심신미약 상태일 때 황기찬에게 자신의 주식을 모두 양도하긴 했지만 그걸 전부 감안하고서라도 엄마와 고모 그리고 승우가 가지고 있는 지분을 생각하면 당연히 자신이 회장이 될 거라고 확신했거든요. 게다가 아버지를 따르던 이사들까지 설득했으니 더더욱 변수가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결과는 참담 그 자체였습니다. 순식간에 무너져버린 기대와 신뢰 속에서 그간 믿었던 모든 사람들이 의심스럽게 느껴졌는데요. 반면에 황기찬은 마치 예견된 결과라는 듯 환하게 웃으며 이사들에게 인사하는 모습이었죠. 그런데 심각한 표정을 하고 있는 강재인과는 달리 고모인 강미란과 승우는 손을 흔드는 황기찬을 보며 왠지 모르게 묘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당연히 강재인이 아니라 황기찬에게 투표를 했기 때문이었죠. 강미란은 황기찬이 아닌 강재인이 회장직에 오르면 추후에 끌어내리기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강재인의 경우 강규철의 직계라는 막강한 명분도 있고 최자영의 지분까지 더해지면 큰 사고를 쳐서 스스로 내려오지 않는 이상 승우가 회장이 되는 건 불가능하다고 여기고 있었죠. 하지만 황기찬의 경우 얘기가 조금 달랐습니다. 이미 강미란은 황기찬이 설립한 페이퍼 컴퍼니의 존재를 알고 있었어요. 언제든지 그 치부를 공개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회장 자리를 내어주더라도 그 궁극적인 목적을 위해서 황기찬에게 투표를 했던 것입니다. 강승우 역시 자신을 버린 엄마 최자영에 대한 복수로 강미란과 함께 황기찬에게 투표를 한 것이었는데요. 같은 시각 최자영은 서 변호사로부터 이 모든 상황을 전해 듣고 마찬가지로 분노의 치를 떨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수없이 많은 위기를 견뎌내며 절대 놓치지 않으려 했던 YL그룹의 경영권이 황기찬 같은 도둑놈에게 넘어간 것을 보고 어떻게 온전한 정신일 수가 있겠어요. 순진했던 강재인은 패배했다는 사실에 좌절할 뿐이었지만 엄마인 최자영은 단번에 사태의 본질을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모르는 제3의 인물이 강재인이 회장이 되지 못하도록 막고 있다는 걸 0.1초 만에 눈치채는 모습이었죠. 산술적으로 계산해봐도 원래 가지고 있던 최자영과 강미란의 지분에 강규철한테 상속받은 지분까지 더해지면 아무리 황기찬이 길길이 날뛴다고 해도 절대 회장이 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황기찬이 회장이 됐다는 건 강미란이 배신했을 가능성 이외에는 생각하기 어려웠죠. 열이 뻗쳐서 태블릿을 집어던진 최자영이 굳은 표정으로 서 변호사를 향해 고개를 돌리더니 싸늘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서변. 아무래도 강미란이 장난질을 한 것 같아.
서변이 강미란의 뒤를 좀 캐줘야겠어. 강미란이 묵고 있는 호텔에 도청장치 설치해 누굴 만나고 무슨 얘기를 나누는지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알아내야 해.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최자영의 지시를 받은 서 변호사는 강미란이 회사에 출근한 틈을 타서 호텔에 도청장치를 설치하는 데 성공하는데요. 그런데 혹시나 해서 설치한 그 도청장치에 그 누구도 생각지 못한 충격적인 사실이 녹음되어 있었어요. 정적이 흐르던 녹음 속에서 익숙한 음성이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승우야, YL그룹의 주인은 결국 너가 될 거야. 그러니까 제인이한테 손을 들어주면 안 돼. 일단 황기찬을 바지 회장으로 앉히고 그 후에 내가 적절한 시기에 황기찬을 끌어내리면 그때 널 회장으로 앉힐 거야. 철저하게 감춰져 있던 강미란의 진짜 속내가 여과 없이 드러난 순간이었습니다. 그 순간, 이어서 또 하나의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오는데요. 고모가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도 저는 매형한테 투표하려고 그랬어요. 엄마가 원하는 대로 흘러가게 놔둘 수 없죠. 녹취를 전부 들은 최자영은 입술을 꽉 깨물고 두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승우는 자신이 매정하게 버렸으니 그렇다 치더라도 고모만큼은 철석같이 아군이라고 믿고 있었는데 시커먼 속내를 숨기고 있었다는 걸 그제서야 알게 됐거든요. 그런데 바보 같은 강재인은 잘못 없는 사람을 또 몰아세운다며 최자영을 이상한 사람으로 취급했어요. 그렇게 황기찬에게 뒤통수를 맞아놓고도 사람을 잘 믿고 착하디 착한 그 천성을 여전히 버리지 못한 것이었죠. 엄마, 나도 황기찬이 회장으로 선임된 거 속상하고 마음이 아파요. 하지만 이제 나한테 남은 사람은 고모랑 승우밖에 없다고요. 고모까지 나랑 떼어놓을 생각이에요? 강재인의 표정은 진심 그 자체였습니다. 적어도 고모인 강미란만큼은 자신의 뒤를 지지해 줄 거라고 굳게 믿고 있었죠. 그러자 최자영이 강재인을 싸늘하게 노려보며 도청장치를 건넸습니다. 네가 과연 이 녹취 내용을 듣고도 강미란과 강승우를 두둔할 수 있는지 한번 보자꾸나. 강재인은 의심 가득한 눈초리로 최자영을 쓱 한번 쳐다보고는 못 이기는 척 녹취 파일을 재생시켜보는데요. 강미란과 강승우의 충격적인 대화 내용이 흘러나오자 무표정하던 강재인의 얼굴이 점점 일그러지기 시작합니다. 아니 이게 무슨 말도 안 돼. 믿고 싶지 않았지만 자신이 듣고 있는 두 사람의 목소리는 변명의 여지 없는 배신이었어요. 모든 진실이 밝혀진 그 순간 충격 속에 침묵하고 있는 강재인을 보며 최자영이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재인아, 이제야 알겠니? 너를 무조건적으로 지지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엄마밖에 없다는 사실 반드시 명심해. 엄마 말고는 아무도 믿지 말란 말이야. 면회실을 나온 강재인은 참을 수 없는 혼란과 배신감 속에서 곧장 강미란이 있는 호텔로 달려갔습니다. 고모만큼은 내 편이라고 철석같이 믿었는데 배신감이 이루 말할 수가 없었어요. 그 믿음이 너무 깊었던 만큼 고모의 배신은 더 큰 충격으로 다가왔던 것이죠. 고모의 진짜 속마음이 무엇인지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나눠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강미란은 여전히 뻔뻔스럽게 거짓말을 늘어놓고 있었는데요. 재인아, 나는 당연히 너한테 투표했지. 내가 황기찬한테 투표할 이유가 어딨어. 이제 너랑 이혼한 마당에 더 이상 강씨 집안 사람도 아닌데. 안 그래? 새빨간 거짓을 말하면서도 한치의 주저함 없이 말을 잇는 고모의 모습에 오히려 강재인이 당황할 정도였습니다. 그러자 강재인이 최자영한테 건네받은 녹음기를 조심스럽게 꺼내더니 강미란이 듣는 앞에서 재생시켰어요. 자신과 강승우의 목소리가 나오자 화들짝 놀라는 강미란. 당황한 강미란은 눈에 쌍심지를 켜더니 목소리를 높여 소리쳤습니다. 재인이 너 이게 무슨 짓이야? 너 내 방에 도청장치 설치했니? 고모.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왜 제가 아니라 황기찬의 손을 들어준 건지 이제 말해주세요. 도대체 왜 그런 거냐고요? 어차피 언젠가 알게 될 거 더 이상 숨길 이유가 없었습니다. 결국 강미란은 한참을 침묵하다가 크게 한숨을 내쉬고는 조용히 모든 진실을 털어놓았어요. 그래 맞아. 나랑 승우, 황기찬한테 투표했어. 따져야 할 사람은 나랑 승우야. 승우한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너희 엄마. 나는 절대 용서할 수 없다고.
나한테는 승우가 너보다 중요하니까. 그 말은 마치 비수처럼 강재인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솔직히 당황스러웠어요. 예전부터 고모가 승우를 많이 예뻐하긴 했지만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엄마에게 앙심을 품고 황기찬의 손을 들어주다니. 상식적으로 납득이 될래야 될 수가 없었죠. 강재인은 강씨 집안의 직계핏줄이었지만 황기찬은 완전히 생판 남이었거든요. 이런 사람과 계속 이야기를 나눠봐야 시간 낭비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였군요. 정신병원에서 제가 탈출한 날 고모는 이상하리만치 제가 아니라 황기찬의 편을 들었어요. 미치지 않았다고 멀쩡하다고 몇 번을 말해봐도 고모는 저를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기 바빴죠. 고모의 속마음을 그때 알아차렸어야 했는데 제가 너무 순진했네요. 이만 가보겠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강재인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다가 실수로 강미란의 핸드백을 치는 바람에 바닥에 떨어지고 마는데요. 툭 하고 떨어진 가방에서 서너 개의 물건들이 바닥에 흩어졌는데 그 중에 눈에 띄는 물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산모수첩이었죠. 강재인은 미간을 살짝 찌푸리면서 강미란에게 물었습니다. 이거 산모수첩 아니에요? 고모가 왜 산모수첩을 가지고 있어요? 강미란은 반사적으로 손을 뻗어 수첩을 낚아채더니 정색을 하며 소리치는데요. 왜 남의 물건에 손을 대? 내 거 아니니까 이리 줘. 할 말 끝났으면 이만 나가봐라. 네 엄마가 나한테 정식으로 사과하기 전까지는 나도 널 가족으로 생각 안 할 거니까 나한테 고모라고 부르지 마. 강미란에게 쫓겨난 강재인은 호텔을 빠져나와 차량으로 돌아오고 나서도 쉽게 마음을 가라앉히지 못했습니다. 차 안에 앉아 조용히 눈을 감았지만 강미란의 핸드백에서 튀어나온 그 산모수첩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거든요. 곰곰이 생각해보니 정말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승우는 그동안 강씨 집안의 가족으로 살아왔고 그런 승우를 고모도 아꼈지만 승우가 아빠의 친아들이 아닌데 저렇게까지 감싸고 돈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더군다나 자신은 아빠의 친딸이고 강씨 집안의 핏줄인데 그런 자신을 버리고 강승우의 손을 잡았다는 건 단순한 감정이나 조카에 대한 애착만으로는 설명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자신이 모르는 뭔가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죠. 설마 승우가 고모의 아들이 아닐까? 물론 확신은 없었습니다. 단지 산모수첩 하나 때문에 그렇게 단정 짓는 것은 너무나 성급한 결론이었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확인은 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강재인이 알고 있는 강미란이란 사람은 아무런 이유 없이 가방 속에 산모수첩을 들고 다닐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옛날 같았으면 그냥 웃어 넘기고 말았을 상황이지만 믿었던 황기찬에게 배신을 당하고 고모에게까지 뒤통수를 맞은 상황에서 사소한 단서 하나하나까지 두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 한다고 생각했는데요. 결국 다음 날 강재인은 강미란이 사무실을 비운 틈을 타서 그녀가 입을 댔던 커피잔을 조용히 가방 속에 챙겼습니다. 그리고 기획팀 직원들이 점심을 먹으러 간 사이 강승우의 서랍에서 칫솔을 챙긴 후에 유전자 검사소로 달려가서 검사를 의뢰하죠. 검사를 의뢰하는 과정 내내 마음이 무거웠어요. 아니겠지만 혹시나 정말 승우가 고모의 아들이라고 나온다면 그때는 어떡하지? 설마 하는 마음과 혹시나 하는 예감이 뒤섞여 강재인의 머리를 복잡하게 만들고 있었는데요. 날이 밝고 검사 결과가 나오는 당일이 되자 강재인은 퇴근 후에 곧장 검사소로 달려갔습니다. 당연히 큰 기대는 하지 않았어요. 황기찬이 YL그룹 회장직에 오른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그저 적군과 아군을 명확히 분별해내는 것만이 자신이 할 수 있는 전부였거든요. 그렇게 유전자 검사지를 받아들고 차량으로 돌아와서 별 생각 없이 검사지를 열어보는 강재인. 하지만 그 순간 그녀의 손끝이 멈추었고 숨이 턱 막히는 것 같은 충격이 밀려왔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게도 99.9% 일치였기 때문. 정말 고모 강미란이 강승우의 생물학적 친엄마였던 것입니다. 순간 차 안의 공기가 멎는 듯했고 숨조차 쉴 수 없었어요. 승우를 낳은 생모가 고모였다니 실소가 나올 수밖에 없었죠. 그토록 말이 안 된다고 느껴졌던 고모의 행동들이 단 하나로 연결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가족인 나를 버리고서라도 황기찬에게 투표했던 고모의 이해할 수 없는 행동.
이상하리만치 강승우를 챙기던 고모의 모습. 결국 그녀가 강승우의 생모였기 때문에 일어난 일들이었죠. 강재인은 복잡한 감정 속에 휩싸인 채 곧장 강미란이 묵고 있는 호텔로 달려가는데요. 하지만 강미란은 강재인이 모든 진실을 알고 왔다는 사실을 꿈에도 모른 채 예전보다도 더욱 차가운 태도로 그녀를 문전박대했습니다. 마치 남보다도 못한 사람을 대하듯이 말이죠. 내가 저번에 말하지 않았나? 최자영이 나랑 승우한테 사과하기 전까지는 너랑 나도 가족이 아니라 남이라고. 당장 돌아가. 너랑 더 이상 할 말 없으니까. 그 순간 강재인은 더는 침묵할 수 없다는 듯 가방 속에서 고이 챙겨둔 유전자 검사 결과지를 꺼냈습니다. 서류를 꺼내들고 한 걸음 다가선 그녀는 단 한마디만으로 강미란의 숨통을 조였습니다. 승우. 고모 아들이에요? 순간 강미란은 얼어붙은 듯 움직이지 못했어요. 고인이 된 강규철밖에 모르는 사실이었고 무덤까지 안고 가리라 다짐했던 진실이었거든요. 하지만 유전자 검사 결과까지 가져온 마당에 더 이상 물러설 곳도 도망갈 여지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한참 동안 아무 대답을 못하다가 크게 한숨을 내쉬고 어렵게 입을 열었어요. 그래 맞아. 승우. 내가 낳은 내 아들이야. 그런데 그게 뭐 어때서? 하지만 강재인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었습니다. 도대체 왜 그런 거예요? 고모가 낳은 승우를 어째서 저희 엄마한테 떠넘기신 거냐고요? 그제서야 강미란은 지난 30년간 숨겨왔던 비밀에 관하여 하나둘씩 털어놓기 시작하는데요. 짐승도 모성애가 있다던데 나라고 승우를 버리고 싶어서 버렸겠니? 처음엔 나도 승우를 임신한 줄 몰랐었어. 승우 아빠랑 헤어지고 나서 한참 후에야 승우를 가졌다는 걸 알게 됐지. 애 아빠도 없는 상황에서 나 혼자 키울 수 있겠냐는 생각에 밤낮을 고민하고 지울까도 생각했는데 너희 아버지가 날 설득했어. 자기 아들로 키우겠다고. 아들에 대한 미련이 있으셨거든. 순간 강재인의 눈이 살짝 흔들렸습니다. 그런데 내 하나밖에 없는 아들 승우한테 최자영이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줬어. 내 아들한테 그런 치욕을 안겨준 너희 엄마. 나는 절대 용서할 수 없다고. 그러니까 너도 앞으로 나를 고모라고 부르지 말아라. 최자영이 승우와의 연을 끊어버린 이상 너도 이제 내 조카가 아니니까. 그 말은 가슴을 가르는 통증 그 자체였습니다. 감정이 복받쳐 오른 강재인은 더는 참지 못하고 소리쳤어요. 고모 제발 정신 좀 차려요. 지금 우리끼리 이렇게 싸울 때가 아니라고요. 황기찬이 어떤 인간인지 고모가 몰라서 그래요. 도민준 상무한테 들은 바로는 아빠께서 생전에 황기찬의 뒷조사를 부탁하셨대요. 황기찬이 HK컴퍼니라는 페이퍼 컴퍼니를 세우고 다운 계약서로 돈을 빼돌렸다는 걸 뒤늦게 아신 거겠죠. 그런데 이상한 건 뒷조사를 시작한 직후에 아빠가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어쩌면 아빠 죽음에 우리가 모르는 뭔가가 있을지도 모른다고요. 하지만 강미란은 잠깐이나마 강재인의 이야기를 심각한 표정으로 경청하더니 이내 정색하면서 강재인에게 말했습니다. 얼렁뚱땅 넘어갈 생각하지 마. 너희 엄마가 내 앞에 무릎 꿇고 사과하지 않으면 내가 너랑 손잡는 일은 절대 없을 테니까. 그런데 바로 그 순간 강재인이 강미란에게 충격적인 말을 건네는데요. 그럼 승우한테 전부 말해도 상관없어요? 나도 고모 입장 신경 안 쓰고 그냥 막 나가도 상관없냐고요. 과연 승우가 이 모든 사실을 알고도 고모를 믿고 따를지 저는 그게 더 궁금하네요. 순간 당황해서 멈칫한 강미란이 싸늘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그래. 어디 해볼 테면 해봐. 네가 과연 나랑 승우 없이도 혼자 살아남을 수 있을지 나도 두고 볼게.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구독, 좋아요